육삼 핫2 첫 번째 사건은 이겁니다. 자, 이 유세 현장에서 갖가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해당을 합니다.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자, 대구 수성구 이재명 대선 후보 유세 차량 앞에 이 붉은색 차량이 멈춰섭니다. 연설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경적을 울리며 유세를 방해합니다. 선거 운동원들이 차량을 둘러싸자 선거 운동원을 매단체 운행하기도 합니다. 결국 선거 운동원들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유세 현장입니다. 이곳은 이 경기 성남시인데 한 남성이 선거 운동원을 밀치며 실랑이를 벌이더니 급기야 선거 운동원의 휴대폰을 뺐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선거 운동원에게 선거 운동하면 벌금을 물게 하겠다며 협박까지 가했다고 합니다. 자, 막판에 양쪽 모두 다 이제 거세지는 선거 폭력이 있습니다. 앞서 운전자 경찰에 입건됐고요. 그리고 앞서 봤던 이 휴대전화를 뺏고 선거 운동원을 폭행하려 한 사람 경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 운동원 폭행 협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 대변인,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 선거 운동원들이 강하게 어필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한 표를 구하고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저렇게 막 폭력적으로 나오는 건 좀 강하게 원칙대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어제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그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그 연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연설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지지자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본인의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선거가 우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5년마다 이번 3년에 열리지만 대한민국의 축제의 일환인데 여기에서 본인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정말 적대시하고 선거 유세조차 못하게 하는 이런 폭력적 태도는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우루과이 전 대통령인데 호세 무이카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유명해요. 이분이 최근에 좀 건강이 안 좋아서 마지막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생각이 달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시민의식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일 다른 지역에서 어디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휴대폰을 뺏어서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주고 있어요. 이 남성들인데 이거는 폭력행위죠, 일종의. 자, 앞서 이 운전자, 선거 운동을 매달고 한 운전자도 이렇게 휴대폰을 뺏은 시민도 안 됩니다. 이 처벌됩니까, 정익준 변호사님 이런 거? 처벌되죠. 처벌되고요. 저거는 제가 봤을 때 더군다나 지금 대선이라고 하는 아주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강하게 처벌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욱하는 마음에 저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은 지난번 서부지방법원 그런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본인한테 굉장히 아주 큰 그러한 그 불이익이 그다음에 전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런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뜨거운 인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옥천에 오면 어머니 생전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새삼 많이 생각이 납니다. 생전에 항상 검소하셨고 항상 공과 사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시던 모습. 김문수 후보께서도 여기 다녀가시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우니까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던 차에 김문수 후보께서도 이곳을 다녀가셨다는 이제 소식 뉴스를 듣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구미 생가, 유경수 여사의 옥천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유영아 의원은요, 김문수 후보가 박 전 대통령 만난 것 자체로도 보수진 결집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러자 그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반드시 이겨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김문수 후보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전직 대통령을 만났군요. 네. 이심전심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그 2017년 탄핵 이후에 이렇다 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특히 뭐 오해를 살 만한 그 정치적 메시지는 전혀 내지 않고 있죠. 그러나 이번 그 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보수 대통합을 이뤄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생각은 아마 마음속으로 하고 계실 거예요. 실제 메시지도 그렇게 냈고 이번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와 유경수 여사의 전 생가를 방문한 것도 저는 그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것만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심전심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양태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점점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제 뭐 각 후보자 지지자들이 이제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뭐 그런 면에서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과거에 이제 선거의 여왕으로 이제 그런 별명으로 불렸던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어쨌든 김문수 후보 측의 지지 유세를 위해서 지지를 위해서 저렇게 뭐 생각 방문을 뭐 하는 것은 뭐 저쪽 진영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번 선거가 단순히 뭐 보수냐 진보냐의 대결이 아니라 이게 비상계엄 이후 지금 내란 혐의까지 이어진 결국 이제 헌법이냐 반헌법이냐 내란을 과연 내란의 강을 넘어서 내란 종식이냐 아니면 내란이 계속 유지되느냐 그거에 대한 선거기 때문에 과연 이제 실제 투표장에서는 어느 쪽에서 어떤 쪽으로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해야 될지는 국민들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이준석 후보를 진정성 있게 설득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아이고, 여기까지 멀리 오시겠어요. 아이고. 내가 가서 내가 몇 때문에 왔어. 한번 알아. 그래. 후보 얼굴 뛰어나오네요. 그래. 이런 깨끗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최근에 있었던 단일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본인이 이제 과거의 경험을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되고 김문수 후보가 되면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예, 6.3 대선 핫투까지 살펴보셨습니다.